여러분, 제품 값에 이어서 말입니다. 서비스 값의 상승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악순환이 시작이 됐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 개인 서비스료가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면 결국은 소비자 물가가 또 상승하는 경제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현실로. 제가 말씀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전망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요. 와, 어떨 때는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서비스료가 얼마나 불을 붙었는지 실제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가격이에요. 남성 커트값 상승률이 11.1%입니다. 11.1%라는 것은요. 18,000원이었던 것이 20,000원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문제는 이게 여러분 전국 평균이라는 사실이에요. 전국 평균. 그런데 우리 주변에 가보면요. 18,000원 받던 곳이 20,000원 받는 곳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보다 더 받습니다. 22,000원, 24,000원까지 받습니다. 물론 11,000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11,000원 받는 데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서비스 요금, 그것도 개인 서비스 요금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요. 결국 또 제품의 가격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돼요. 왜 그러냐고요? 이게 개인 서비스료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인건비입니다. 남성 커트하는 곳, 여성 커트하는 곳, 사람이 일하잖아요. 사람이 일하기 때문에 결국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뜻은 결국 말입니다. 이게 경기 악순환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 남성 커트값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탁도 보면요. 6.3%나 올랐습니다. 세탁이 7,306원에서 말입니다. 7,769원으로 올랐고요. 숙박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숙박비도 43,462원에서 44,615원 2.7%가 올랐고요. 그리고 남성 커트는 이게 평균 가격으로 할게요. 1,461원에서요. 11,154원 6.6% 올랐습니다. 여성 커트는 18,077원에서 22,231원으로 11.9%가 올랐고요. 목욕비도 올랐습니다. 목욕비도 18,077원에서요. 7,538원에서요. 8,308원까지 해서 10.2%나 올랐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여러분 서비스료가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개인 서비스료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탁, 숙박, 이용, 미용, 목욕 이게 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5대 개인 서비스료예요. 이 5대 개인 서비스료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이게 결국 제품 가격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머리를 커트하러 갔을 때 혹은 내가 머리를 하러 갔을 때 내가 목욕을 하러 갔을 때 그때 가격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회사에 가면요. 그 가격이 체감이 돼서 임금 협상을 할 때 내가 실제 체감 물가는 이만큼 올랐는데 임금도 많이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올라갔을 때는요. 임금 인플레이션,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지금 대기업들은 뭐 12%에서 많게는 15%까지 지금 대기업들 임금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예. 결국 말입니다. 이게 기업의 비용을 올리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요.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또 상품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요. 이 개인 서비스를 하시는 많은 자영업자분들은 또 공산품을 삽니다.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또 올립니다. 개인 서비스를 또 올려요. 개인 서비스료가 올라가면 임금 인플레이션 또 되고요.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되면 결국 말입니다. 물가 상승, 임금 인상, 또 추가 인플레이션, 추가 물가 상승 이런 고리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결국 서비스료에 불이 붙으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외식 물가 올라가는 거 보면 심상치 않잖아요. 1998년 3월에 7.6%였던 외식 물가가 그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다가요. 2021년 결국 2020년 코로나가 창궐 하면서 그때 위기가 닥치니까 이게 물가가 점점 올라가서 지금은요. 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4%.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진짜 심각하죠. 이게 결국 말입니다. 개인 서비스료가 올라가면 외식 물가 또 올라가거든요. 외식 물가 올라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임금 인상이 일어나고요. 결국 말입니다. 최악의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걱정되는 걸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은 지구멍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점점 더 커서 저수지 뚝을 무너뜨리는 것 그렇게 올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 물가에서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5월 소비자 물가가 5.3%였지만 6월 소비자 물가는 이거보다 더 클 수도 있고요. 7월 소비자 물가는 이거보다 또 클 수가 있어요. 공공요금까지 인상을 한다면 지금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나오니까요. 결국 물가 상승의 악순환 제가 터질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부의 대응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공급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에너지값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광물값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곡물값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한꺼번에 쭉 올라가는 거라서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석유값이 올라가면 가스값이 떨어지고 그래서 대체재가 생기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그 대체재조차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광물도 마찬가지거든. 니켈이든 리튬이든 히토리든 대체재가 없습니다. 그냥 다 올라갑니다. 다. 곡물도 마찬가지 다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서비스료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앞으로 물가에 대한 것은 진짜 최악이 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